정조는 죄인의 아들이라 왕이 될 수 없었는데 효장세자의 후사로 입적하여 1776년 3월에 왕이 됩니다. 이산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노련 세력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당파 싸움에 희생된 사도세자의 아버지와 노론파 세력들에 향한 일종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나 건드리지 마. 우리 아버지 죽인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지요. 자, 여기서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도 왕의 자리도 버리고 탁발하는 아버지한테 도전장을 내밉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주세요. 부처님이 왕의 자리도 버리고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탁발하여 수행자가 되었는데 물려줄 게 없으니 사리붓다로 하여금 라울라에게 평생의 양식인 수행자로 물려주었습니다. 13세 어린 라울라는 일찍 출가하면서 목련존자에게 머리를 깎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것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탁발하고 수행자 길이었구나. 깨달은 후에, 아라한이 된 후에 알았을 것입니다. 정조의 노론파 세력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사도세자 죄인의 아들이고 후에 왕이 되면 어릴 때부터 지켜본 아버지의 한이 돼서 연산군보다 더 무서운 폭군이 돼서 노련 세력들이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세력파입니다. 정조가 왕이 즉위 되어서도 무려 3차례나 걸쳐 자객이 침소까지 들어와 이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어디 불안해서 잠을 자겠어요? 만 백성의 태양이고 신인이신 왕이 해를 품고 자야 하는데 언제 살해될지 모르는 긴장감에 늘 책을 보며 잘 때도 칼을 품고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노련파 세력들은 오만과 이세가 하늘을 찔렀어요. 자기네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사도세자의 아버지를 조롱한 포도대장 구선보까지도 세력과 권력은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때 정조는 아마도 구선복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구선복을 볼 때마다 나의 소중한 아버지를 조롱한 것을 생각하면 손으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살점을 씹어 먹어도 한이 풀리지 않을 것인데 구선복이 경연에 오를 때마다 정조의 심장은 두근두근 쿵쿵 뛰고 뼈가 떨리고 얼굴을 대하기가 몸서리가 쳤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사는 부모와 소통과 공감 속에 자랐기에 사춘기 때도 잘 넘기고 큰 성군이 되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아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이 나오며 심한 욕설로 자란 아이는 사춘기 때 거의 집을 나갑니다. 이 집은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집만 들어오면 숨이 콱 막히고 살 수 없고 하고 한날 지적질이나 해대고 폭언이나 하니 분명히 날 주워다 키웠을 거야. 굿바이, 안녕. 집 나갑니다. 부모가 얼마나 무지하면요. 스님, 우리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한 달이 넘었어요. 언제 들어오나요? 부적을 써야 하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께서 집구석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아, 집이 지옥이고 깜빵이고 교도소인데 당연히 집을 나가죠. 아이고 인간아, 왜 그리 사노? 이런 환경을 주려면 차라리 자식을 낳지 말던가. 이런 가정은 부모부터 심리치료를 받아야 후에 자식이 집에 들어와도 적응을 잘 하는데
부모 상태가 광년이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비인후과 가서 이 귓구멍부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가정 속에 폭군 연산군이 나오고 소통과 공감 속에 훌륭한 르네상스 정조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식이 정조 같은 훌륭한 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정조는 훌륭한 해경궁 홍씨 어머니를 만났기에 연산군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치광이가 되지 않고 만 백성의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으면 정조는 효성도 지극하여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 수원 화성에 어행할 때마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은 잔치 열렸네.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이고 완전 장터였어요. 서커스 하는 분, 풍악을 올리는 분, 엽하는 사람, 국수 장사하는 아줌에 철렵 중에 아주 철렵이었습니다. 또한 영조 때부터 부활한 신문고를 둥둥 두드릴 때마다 저자를 가까이 오게 하라, 이르러 오게 하라. 한 백성 한 백성마다 나의 소중한 외아들처럼 소통과 공감으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연 해결건이 무려 3,500건이나 됐다 합니다.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으면 소설책 읽는 것보다 백성들의 상소문을 읽는 것을 더 즐겼다고 합니다. 정조대왕은요, 세종대왕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며 이성계보다 활을 더 잘 쏘았다고 합니다. 거의 신궁 수준이었어요. 150m 먼 발치에서도 50발을 쏘면 거의 50발을 명중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친구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 완벽하면 어머 쟤 뭐야 재수없어. 너무 완벽해 싫어. 자, 이렇게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 정조대왕은 일부러 빈틈을 주려고 마지막 한 발은 눈 감고 화살을 허공에 쏘았다고 합니다. 정조대왕이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양궁으로 금메달을 석권하고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을 겁니다. 아마 방마다 아주 금메달이 도배했을 거예요. 금메달을 끌어안고 자던가 너무 많아서. 또한 깨달은 분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천주교가 들어와 외래 것들의 문화로 인해 망조가 된다고 상소문을 올릴 때마다 아니다. 천주교를 굳이 탄압할 필요까지 없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유교가 더욱더 잘해서 빛이 되면 천주교는 스스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편견하지 않고 불교에서 참나를 찾는 것이 중도인데 이미 정조는 중도로 편견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정조가 수상해요. 부처님 말씀 재범무와 재행무상 이 불법을 수행한 것 같아. 분명히 뭐가 있어 이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정조대왕은요, 그 명석함과 지혜가 남다르고 장점은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나무랄 데가 없는 성자였습니다. 영화 영린을 보면요, 영린이란 용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용에는 비닐이 있죠. 그 중에 용 머리 부분에 거꾸로 난 비닐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비닐이 나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가. 이 뜻은 용이 크게 분노하다, 왕이 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영린을 보면 정조왕의 암살에 대한 영화인데 아주 자세하게 리얼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세손 시절부터 왕이 되고도 노론파에 의하여 암살당할 뻔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왕의 침전에 자객이 들어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했어요. 이로 인하여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스스로 무예를 익혀서 검술 실력 또한 바람을 가리는 무인 정조대왕이었습니다. 무너져간 국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련병 병서를 정조의 어명으로 편찬한
어제 무의 도보통지. 이 책 내용은요, 무술을 할 수 있는 그림과 내용을 넣어 스포츠의 일정한 형식으로 맨손 격투기와 검은 각투, 삼각창, 국검법, 쌍검술, 이 밖에 여러 주종으로 이루어져 정조의 열정과 혼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특히 정조는 서양의 문물에도 관심이 누구보다 호기심이 많고 링컨보다 무려 60년이 앞선 신분제도 폐지를 권한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할 수 있다는 깨어있는 개혁 군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분에게도 단점이 있었어요. 단점은 술과 담배를 좋아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미래지향적 학문이고 또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조선이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를 붙잡지 않고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였더라면 구한말 시대에 정조대왕 같은 힘있는 왕이 탄생되었더라면 일본의 식민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가 오래 가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